이제 집합에서 남은 파트 연산인데 아직 집합의 연산 방금 했던 것들은 이제 기본적으로 알아야 되는 연산들이었다면 이번에 할 거는 이 연산을 이용해서 변형되는 것들에 대한 얘기를 진행을 해볼 거야. 이 변형이라고 해서 뭐 특별한 건 아니니까 물리적으로 어떻게 생각해야 되는지에 대한 얘기를 해서 자, 일단 첫 번째로 알아야 되는 변형이 뭐냐. 자, A차 집합 B를 변형하는 방법이다. A차 집합 B를 변형하는 방법. 자, A차 집합 B는 어디에만 있는 거였지? 누가 갖고 있는 걸 말해? A는 갖고 있는데 어디에는 없어야 돼? B에는 없어야 되지. 그 얘가 정의로 보면 X가 원소인데 A는 있지만 B에는 없다고 했었어. 맞니? 자, B에 없다라는 얘기는 B 기준으로 어디에 있는 걸까? B가 갖고 있지 않은 원소의 모임 누구였어? B에 없는 원소의 모임. 응? B에 없는 원소. B만 봐, B만. B가 갖고 있지 않아. 어디에 있는 거야? 아니, B에 없다니까? B만 보내니까? B의 어디에 있는 거야? 그게 무슨 집합이야? 문제 안 풀어봤지 방금. B에 없는 원소의 모임 누구였어? B에는 없다. B에 없다니까 B만 보내니까 B가 갖고 있지 않아. 어디에 있는 거야? B 기준으로. B에 없다니까요. B에 없는 원소는 B의 어디에 있는 거야? B에는 없고 전체 집합에 있을 때 어디에 있는 거야? 그게 무슨 집합이었어? 여집합 아니었어? B에 없다는 얘기는 B의 여집합의 원소 아니야? B에 없다라는 얘기는 어디에 있다고? B의 여집합에 있다고. 맞니? 그럼 얘는 논리적으로 요렇게 같은 거 맞아? 자, 얘도 집합이고 얘도 집합이지. 두 집합에 동시에 있지. 두 집합에 동시에 있을 때 무슨 집합으로 연결이 돼? 연산에서 두 집합에 동시에 있는 집합의 연산. 합집합이 동시에 있는 연산이었어? 교집합 아니었어? 둘 다 갖고 있어야 되는 집합 맞아? 그럼 교집합에 대한 얘기 맞아? 그럼 얘는 뭐라고 쓸 수 있어? A 집합과 B 여집합의 교집합 아니야? 아니? 자, 그럼 여기서 첫 번째 변형이 나와. A 차집합 B는 뭐로 변형할 수 있다? A 교집합 B 여집합으로 변형할 수 있다. 당연하지. 논리적으로 당연한 거야. 알겠니? 저거를 설명은 뭐 벤 다이어그램 그려가지고 좌변하고 우변이 같다 그런 허접한 설명 말고 논리적으로 같을 수밖에 없는 이유를 알아야 돼.
너네가 많이 쓰는 변형 중에 하나니까 꼭 기억해 두시고 왜 그런지 설명할 수 있어야 됩니다. 자, 두 번째. 자, A 여집합은 어디에는 있지만 어디에는 없어야 돼. 정의가. 전체에는 있지만 A에는 없는 원소였지. 얘는 A 여집합에는 없지만 전체에는 있어야지. 그럼 어디 있는 원소야? 왜 갑자기 B가 나와? A 여집합에는 없지만 전체에는 있어야지. 무슨 집합으로 바뀌어? A 집합으로 바뀌는 거 아니야? 논리적으로 볼래? X가 어디에는 없다고? A 여집합에는 없다고. 그치? 그리고 어디에는 있다고? 전체에는 있다고. 이 말은 뭐로 바꿔서 쓸 수 있어? A 여집합의 원소가 아니다라는 말은 어디의 원소다? A의 원소다. 맞니? A의 원소의 모임이니까 뭐인 거야? A인 거지? 그래서 여집합은 자기 자신이다. 됐습니까? 저거를 논리에서는 이중부정이라는 표현을 써요. 너네 국어에서 이중부정이라는 표현 들어봤어? 이중부정 못 들어봤어? 의원이는 못 들어봤어? 얘는 왜 이래? 너네 뭘 배우고 다니는 거니? 저 이중부정이 뭐야? 한 문장 안에 부정이 두 번 들어가 있는 거예요. 내가 한 게, 야, 너 왜 그랬어? 아니야. 내가 안 했어. 그럼 부정인 거지. 맞아? 아, 내가 안 한 게 아니야. 무슨 뜻이야? 내가 한 거지. 내가 안 한 게 아니야. 내가 한 거야. 그치? 너 왜 그랬어? 아, 내가 안 한 게 아니야. 내가 그런 게 아니야. 그건 부정인 거고. 내가 그런 게 아닌 게 아니야. 그러면 긍정으로 바뀌는 거지. 이중부정이라고 얘기하는데 이중부정은 긍정을 보다 강하게 나타낼 때 이중부정을 써. 보다 강한 긍정을 논리적으로 만들어낼 때는 일부러 이중부정을 사용하는 거야. 됐냐? 이게 이중부정에 대한 얘기야. 자, 세 번째 변형 보자. 무슨 뜻이니? A가 B의 무슨 집합이다? 부분 집합이다. 자, A가 B의 부분 집합이면 A의 모든 원소가 B의 원소지. B의 원소들 중에 일부를 뽑아보면 같을 수도 있어. 그지? A에 있는 원소들이 다 들어있는 거지. 됐지? 자, 논리적으로 생각을 해. 똑같은 얘기야. 연산의 변형이기 때문에 그래. A와 B의 공통 부분 뭐 나올까? A가 B의 부분 집합일 때 A와 B의 교집합하면 어딜까? 전체? 응? 전체? 아니, A가 B의 부분 집합이라니까. A에 있는 모든 원소가 B 안에 있다니까. 그럼 A와 B를 교집합하면 공통 원소들의 모임 뭐야? 뭐랑 같아?
A가 B의 부분집합이래. 네. A의 모든 원소가 B 안에 있대. 네. 그럼 A와 B를 교집합하면 무슨 집합으로 바뀌어? 아, A와 B의 교집합은 어떤 집합과 같냐고, 부분집합 관계가 성립할 때. 직관적으로 알려고 하지 말고 논리적으로 알려고 해야 된다니까? 여기 문장이야, 문장. A가 B의 부분집합이야. A에 있는 모든 원소가 B 안에 있어. A와 B의 교집합은 A에도 있고 B에도 있는 원소들을 뽑아낼 텐데, A에도 있고 B에도 있는 원소의 모임인데, A가 B의 부분집합이면 A 교집합 B는 결국 뭐랑 같아? 어떤 집합과 같아져? 에이, 뭔 소리야? 이걸 차집합이라고 쓸 거야, 이렇게? 아니, 지금 이것만 보고 생각하려니까 왜 딴 데를 가? A가 B의 부분집합이야. A에 있는 모든 원소가 B도 갖고 있어. A 교집합 B는 뭐랑 같아지냐? A 교집합 B는 뭐 찾는 거였는데, 모든. A에도 있고 B에도 있는 원소들의 모임 아니었어? 네. 근데 아직도 모르겠니? A가 B의 부분집합이면 A 교집합 B는 어떤 집합을 찾는 거랑 똑같아. 너네가 논리관계로 이걸 이해하고 그냥 찾아내려고 해야 되는데, 그냥 직관적으로 그냥 외운다라는 생각으로 가니까 집합을 어려워해. 나중에 갈수록 논리가 안 보여서 그냥 이건 이거래, 저건 저거래. 논리는 외우는 게 아니야. 너네가 생각하는 것이 당연히 따지는 거고, 말싸움하고 있는 거야. 지금 누군가와 토론하고 있고 토의하고 있는 거라고. 너네들이 정확한 사실을 모르는데 어떻게 논리관계를 형성을 해? 어떻게 말싸움을 해? 내가 A를 모르고 B를 모르는데 어떻게 다른 친구랑 A, B에 대한 토론을 하고 있냐고. A가 B의 부분집합이래. 자, 상문고 1학년 12반 학생들의 모임 되니? 상문고 1학년 학생들의 모임 됐니? 네. 자, 상문고 1학년 12반 학생들의 모임이 A 맞아? 네. 상문고 1학년 전체 학생들의 모임 B 맞아? 네. 교집합 누구예요? 12번. 상문고 1학년 12반 학생들 모임 아니야? 네. 그럼 교집합 누구예요? 네. A 아니야? 네. 그거 따지는 게 그렇게 어려워? 처음에 말. 논리적으로 정확하면은 너 말한 걸 주장을 해야지. 그렇지 않아? 네. 그치 아주야. 네. 너 이름이 아주야 라고 물어보면 나 추가야. 아 이거 아주야 그러면 추가야. 내 이름 추가라고 강하게 어필하잖아. 그치? 나 똑바로 말했는데 왜 당신은 그걸 안 들었어요? 라고 주장을 해야 되는 거니까 논리가. 그래야지 강한 논리가 완성이 돼. 너네들이 이 집합하고 명제 파트를 어려워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약한 논리를 써서 그래. 논리적으로 약하니까 강하게 얘기를 못하는 거예요. 내 말이 맞다고 라는 논리를 써야 되는데 그게 약하니까는 맞나? 물음표를 자꾸 던져. 물어보면 답을. 그리고 목소리가 죽어. 무슨 말이에요? 논리적으로 약하다는 얘기지. 내가 알고 있는 논리가 확실하다면 주장하는 거예요. 여기는. 알겠어? 집합과 명제를 배우는 이유는 강한 주장을 하기 위해서 배우는 거라고. 됐니? 교집합은 뭐가 된다고? A가 된다고. 자, 똑같아.
교집합은 뭐가 될까? B가 되지 않겠어? 네. 합치면 B를 벗어나지 않잖아. 이해됐어? 네. 이거를 너네들한테 외우게 하려고 말도 안 되는 법칙이란 말을 써요. 이런 말 없어. 알겠니? 두 개 중에 하나로 흡수된다 그런 표현 아니야. 알겠어? 논리관계로 따지는 거지. 너무 당연했지? 자, 다시 확인해. 어떻게 될까? A 차집합 B는 뭐 찾는 거였어? A에는 있고 B에는 없어야 되지. 네. 아까 상문고 1학년 12반, 상문고 1학년 전체 생각해봐. 상문고 1학년 12반 학생인데 상문고 1학년 학생이 아니야. 그 말 아니야? 네. 말도 안 돼. 안 돼요. 있어 없어? 없어요. 아니. 네. 자, A 차집합 B는 뭐라고 이해한다고 그랬어? A에서 빼준다. 실제로는 어딜 빼주게 된다? 교집합을 빼주게 된다. 맞니? 네. A 교집합 B는 뭐하고 같았어? A가 B의 부분집합일 때 네. A하고 같았지. 네. 그럼 A 차집합 A로 바뀌지. 그럼 A에 있고 A에 없어야 돼. 그럼 남은 게 있어 없어? 없어요. 그래서 공집합인 거지. 네. A가 B의 부분집합이다. 교집합은 A가 되고 합집합은 B가 되고 A 차집합 B는 공집합과 같게 된다. 맞니? 네. 이 네 가지가 같은 얘기라고 똑같은 얘기를 돌려 말하고 있는 거야. 연산적으로. 알겠니? 그래서 연산의 변형이라고 생각을 해야 돼. 이 네 가지가 같은 얘기를 달리하고 있는 거다. 자, 또 다르게 변형해보자. 어떻게 변형을 할 거냐? 여집합끼리의 관계를 볼 거야. 여집합끼리의 관계. 누가 더 많이 갖고 있을까? A가 B의 부분집합이면 누가 더 적게 갖고 있냐? A가 B의 부분집합이면 누가 더 적게 갖고 있냐? 네. A가 더 적게 갖고 있냐? 자, 여집합으로 바꾸면 A에 없는 거랑 B에 없는 것 따지면 누가 더 적게 갖고 있겠냐? B의 B의 여집합이 더 적게 갖고 있겠지. 그럼 부분집합이 변형되죠. 네. 맞아 안 맞아? 네. 됐어? 네. 여집합 하면 부분집합의 방향이 바뀔 수밖에 없지. 방향 바꿨지. 네. 자, 부분집합 관계는 연산의 변형에 의하면 몇 개로 변형된다? 세 개. 3개로 변형된다. B 여집합과 A 여집합의 교집합은 뭐가 되니? B. B 여집합이 되겠지. 네. 작은 집합이 공통이 나올 거 아니야. 네. B 여집합과 합집합 해주면 이번에는 큰 집합이 나올 거 아니야. 네. 더 많이 갖고 있는 집합이 나온다고. 작은 집합에서 큰 집합을 차집합하면 다 뺏겨서 남는 게 없다고. 맞아 안 맞아? 네. 그래서 이 8가지가 다 똑같은 얘기를 하고 있는 거야. 알겠어? 네. 4가지가 아니라 이 8개가 다 같은 논리다. 알겠어? 네. 어려운 거 아니야? 좀 어려운 얘기 하고 있지도 않아. 집합 자체가
내용 자체가 어려운 건 없어요. 내용적으로는 쉬운데 그걸 논리적으로 설명을 안 하니까 너네가 그냥 계산한다고 생각하고서 외우더란 얘기지. 어디에 있고 어디에 없고 누가 갖고 있고 어떤 것들이 갖고 있고 그걸 따지려고 해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아 이거는 그냥 이렇게 계산하면 돼 라고 착각을 하고 있는 거야. 그러니까 이 집합을 하면 할수록 어렵다고 느끼는 거야. 무슨 말인지 알겠어? 자, 지금 연산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는데 얘는 계산하는 방법이니까 계산하는 규칙이 있거든. 그래서 해도 되는 계산이 있고 하면 안 되는 계산이 있어. 해도 되는 논리가 있고 하면 안 되는 논리가 있다. 그걸 보고 법칙이라는 표현을 씁니다. 자, 우리가 알고 있는 숫자도 계산하는 법칙이 있어. 단지 이걸 연산법칙이라고 얘기 안 하고 너네가 초등학교 때부터 그러면 안 돼, 그래도 돼 라고 배웠던 것 뿐이야. 첫 번째, 교환법칙. 순서 바꿔서 계산해도 되는 법칙, 순서 바꿔서 계산하면 안 되는 법칙. 자, 덧셈에 대해서는 임의의 두 수를 순서 바꿔서 계산해도 돼, 안 돼? 돼요. 되지. 그 덧셈은 교환법칙이 성립한다라고 얘기를 해. 뺄셈은 순서 바꿔서 계산하면 돼, 안 돼? 안 돼요. 안 되지. 맞아, 안 맞아? 네. 곱셈은 순서 바꿔서 계산해도 돼, 안 돼? 돼요. 되지. 나눗셈은 돼, 안 돼? 안 되지. 함부로 순서 바꿔서 계산하면 안 되지. 맞아? 그럼 덧셈과 곱셈은 교환법칙이 성립하고요. 뺄셈과 나눗셈은 교환법칙이 성립하지 않겠지. 자, 두 번째. 결합법칙이라는 것도 있어. 결합해라, 먼저 계산해라 라는 얘기야. 덧셈에 대해서 결합법칙이 성립하는가? A, B 먼저 계산하고 나중에 C를 계산하는 거랑 B, C를 먼저 계산하고 나머지 A를 나중에 계산하는 거랑 같아, 달라? 같지? 그래서 덧셈에 대해서는 괄호가 필요해, 안 필요해? 괄호 없이 쓰는 이유가 결합법칙이 성립하기 때문에 그래. 알겠니? 자, 이렇게 써있으면 너네 어떻게 계산해? A부터 B 빼주고 B 빼준 다음에 C 빼주지. 그게 무슨 말이야? A 빼기 B를 먼저 계산한 거 아니야? 이걸 먼저 계산한 거라고. 원래 괄호가 있는 거야. 근데 초등학교 때부터 순서대로 계산하기로 약속한 거기 때문에 괄호를 생략하고 쓴 것뿐이야. 알겠니? 같아, 달라? 달라요. 다르지? 같아? 얘는 누군데? A 빼기 B 빼기 C지. 초등식으로 보면 얘는 누구야? A 빼기 B 더하기 C 아니야? 네. 같을 수가 없지. 같을 수도 있는데 일반적으로 같지 않지. 그럼 뭐라고 얘기해? 뺄셈에 대해서는 뭐가 성립하지 않는다? 결합법칙이 성립하지 않는다. 됐니? 자, 곱셈은 결합법칙이 성립할까 안 할까? 성립하지. 네. 나눗셈은 성립할까 안 할까? 안 해요. 성립 안 하지. 네. 이해됐어? 그럼 결합법칙이 뭔지 알겠어? 그냥 고급 용어로 바뀌는 것 뿐이야. 초등학교 때 그냥 해도 되고 안 되고 그렇게 했지만 고등학교 때는 이거를 용어적으로 법칙이라고 얘기한 것 뿐이라고.
분배 법칙. 이 분배 법칙은 너네가 곱셈 공식에서도 했죠. 자, 분배돼 안 돼? 해요. 분배해봐. A A 곱하기 B 더하기 괄호 A 곱하기 C. 맞아? 네. 뭐라고 읽으면 되느냐? 곱셈의 덧셈에 대한 분배 법칙이라고 얘기를 해. 곱셈의 덧셈에 대한 분배 법칙. 되니? 뭐라고 얘기하면 돼? 뺄셈의 덧셈에 대한 분배 법칙. 자, 분배해볼까? 돼, 안 돼? 돼? 너는 이거 이렇게 계산해도 돼? 아니요. B 이거 된다라고 얘기하는 사람들은 뭐야? 이건 되는 거고 이건 안 되지 않아? 네. 자, 덧셈의 곱셈에 대한 분배 법칙 해봐. 정신 차리고 가. 돼, 안 돼? 안 돼요. 이거 돼? 안 돼요. 이거 이렇게 계산해도 돼? 너는 아직 모르겠어 분배 법칙이 뭔지? 이런 것들을 분배 법칙이라고 얘기한다고. 성립하는 분배 법칙, 성립하지 않는 분배 법칙. 이해돼? 그럼 교환 법칙이 뭘 의미하고 결합 법칙이 뭘 의미하고 분배 법칙이 뭘 의미하는지 알겠지? 근데 성립할 때가 있고 성립하지 않을 때가 있는 거지. 맞아? 자, 차이점 봐봐. 교환 법칙을 할 때는 연산기호 하나에 대해서 순서 교환 맞아 안 맞아? 네. 되는지 안 되는지. 결합 법칙 확인할 때는 연산기호 똑같지. 한 개에 대해서 3개 이상의 계산을 뭐부터 먼저 할지에 대한 얘기. 맞아? 분배 법칙을 얘기할 때는 연산기호가 몇 개야? 서로 다른 연산기호 2개에 대해서 분배해도 되는지 안 되는지. 알겠냐? 네. 이 기준을 세워야 돼. 그래야지 너네가 이 연산 법칙을 안 헷갈려. 자, 집합의 연산 법칙. 첫 번째. 교환 법칙 성립 여부에 대한 얘기야. 되는지 안 되는지. 알겠니? 자, 우리가 알고 있는 연산 기호는 합, 교, 차, 여. 됐니? 자, 확인해보자. 첫 번째, 연산기호 하나에 대해서 순서 바꿔도 되는지 확인해봐. A 집합과 B 집합의 합집합을 볼 거야. 교환 법칙이 성립하는가? 무슨 말이야? B 합집합 A랑 같은가? 라는 얘기라고. 같아 달라? 같지? A, B 모두 모아놓은 거잖아. 같은 거라고. 합집합은 교환 법칙이 성립한다. 자, 교집합 A, B 공통부분 B, A 공통부분 어때? 같아요. 같죠? 그래서 교환 법칙이 성립한다. 차집합 A 차집합 B 어디에는 있고 어디에는 없어? A에는 있고 B에는 없는 원소의 모임이야. B 차집합 A B에는 있고 A에는 없는 원소 모임이야. 같을까 다를까? 달라요. 다를 수도 있고 같을 수도 있는데 일반적으로 같다라고 얘기하면 안 되지. 네. 그래서 일반적으로 달라. 같을 수도 있어. 특수할 때는. 맞아? 네. 그럼 얘네들이 그럼 차집합은 함부로 순서 바꾸지 마. 맞아 안 맞아? 네. 그러면 얘네들이 같대. 자, 얘하고 얘는 같을 수 있는 집합이니? 일반적으로 같을 수 없는 집합 아니야? 네. 그럼 둘 다 같으려면 A하고 B가 어떤 집합이면 같을 수 있을까? A하고 B가 둘 다 공집합이면 같을 수가 있어요. 근데 그거 말고는 똑같을 수도 있어.
A하고 B가 같으면 돼요. 그럼 A 차집합 B도 공집합이고요. B 차집합 A도 공집합이죠. 이걸 어떻게 생각하는 거냐? A 차집합 B하고 B 차집합 A하고 A 교집합 B까지 이 세 개의 집합이 갖고 있는 구성이 A 합집합 B 아니었어? A하고 B 집합이 주어지면 얘들아 A 집합과 B 집합으로 구성된 A 합집합 B 전체가 보여야 돼. 알겠어? 네. 근데 여기가 A 차집합 B지. 네. 여기가 B 차집합 A지. 네. 얘하고 얘가 같으려면 얘도 무슨 집합이야? B. 얘네들이 같으려면 아. 얘가 무슨 집합이어야 돼? 있어야 돼, 없어야 돼? 여기 원소가 써야 돼요. 없어야지. 네. 얘도 무슨 집합이야? 없어야지. 자, 아까 부분집합이 변형되는 거 8가지 기억나? A가 B의 부분집합일 때 A 교집합 B 누구였어? A였고 A 합집합 B 누구였어? A 차집합 B 누구였어? 자, A 차집합 B가 공집합일 때 A가 B의 부분집합이지. 네. A 차집합 B가 공집합일 때 A가 B의 부분집합이지. 네. B 차집합 A가 공집합일 때 B가 A의 부분집합이지. 네. 둘 다 동시에 만족하지. A와 B가 서로 간의 부분집합 관계가 성립할 때 두 집합이 어떻다고 얘기했니? 지난 시간에 서로 간의 부분집합 관계일 때 두 집합이 같은 집합이다. 두 집합이 서로 같다는 말에 정의 아니었어? 네. 이거면 이거인 게 알겠어 이제? 이해되니? 차집합은 교환 법칙이 성립하지 않는다. 합집합은 교환 법칙이 성립하고 교집합도 교환 법칙이 성립한다. 되니? 논리적으로 정확하게 따질 줄 알아야 돼. 자, 두 번째. 자, 결합 법칙의 성립 여부를 볼까요? 결합 법칙 성립 여부. 결합 법칙은 연상 기호가 하나만 있어야 된다고 했어. 합집합에 대한 결합 법칙이야. 먼저 계산할 거다. 먼저 계산할 거야. 같을까 다를까? 결합 법칙이 성립하면 괄호가 필요가 없어져. 되니? 결합 법칙이 성립하면 괄호가 필요가 없어져. 자, 교집합에 대한 결합 법칙. A, B부터 공통 잡고 나중에 C까지. B, C 공통 잡고 나중에 A까지. 같을까 다를까? 이것도 같아요. 그래서 괄호가 필요가 없어져. 자, 교환 법칙과 결합 법칙이 성립하면 순서에 관계없이 마음껏 계산이 가능해. 알겠니? 그래서 덧셈과 곱셈에 대해서는 너네가 어떤 거 먼저 하든 상관없이 계산하는 거야. 맞니? 차집합에 대해서 결합 법칙이 성립할지 안 할지. 될까 안 될까? 이거는 어디를 말해? A에는 있고 B에는 없어야지. 이건 어디를 말해? 어디에도 없어야 돼. C에도 없어야지. 네. 자, 이거는 어디를 말해? 이거부터 보면 B에는 있고 C에는 없는 거 말하지. 네. 예를 보면 A에는 있는데 B에는 없어야지. 네. C에는 없는 게 아닌 거지. 그럼 C에는 있어야지.
맞아 안 맞아? 네. 따라서 뭐야? 같아 달라? 달라요. 다르지? 그럼 차집합에 대해서는 무슨 법칙이 성립하지 않는다? 결합 법칙이 성립하지 않는다. 무슨 말이야? 괄호 풀면 돼 안 돼? 안 돼요. 이런 기호 없어. 알겠어? 이렇게 쓰면 무조건 틀린 답이지. 이해되니? 교환 법칙이 뭐고 결합 법칙이 뭔지 이해됐어? 자, 분배 법칙이 성립하는지 확인해 보자. 연산 기호가 달라야 돼. 연산 기호가 달라야 돼. 교환, 결합, 분배 헷갈리지 마. 자, 합집합과 교집합에 대한 분배 법칙. 교집합의 합집합에 대한 분배 법칙. 합집합의 차집합에 대한 분배 법칙. 교집합의 차집합에 대한 분배 법칙. 차집합의 합집합에 대한 분배 법칙. 차집합의 교집합에 대한 분배 법칙. 합, 교, 차 세 개에서 두 개를 순서대로 나열하는 방법. 수련에 의해서 3P 2가지 총 6가지 케이스가 나와. 저 중에서 되는 게 있고 안 되는 게 있겠지. 네. 분배해 볼 거야. 분배해봐. A 합집합을 B에다가 A 합집합을 C에다가 되는지 안 되는지. 되니? 분배해봐. A 교집합을 경찰이고 봐. B에다가 A 교집합을 C에다가. 이게 분배. 되니? 네. 되는지 안 되는지는 나중에 분배해봐. 불러. A 합집합을 어디다가? B에다가. 차집합 A 합집합을 C에다가. 일단 분배부터 다 해. A 교집합을 B에다가. 차집합 A 교집합을 C에다가. 분배해봐. A 차집합을 B에다가. 합집합 A 차집합을 C에다가. 분배. 교집합 A 차집합 C. 자, 거꾸로 해석하면 어떻게 해야 돼요? 묶어내는 거지. 거꾸로 보면 묶어내는 거 아니야? 맞아 안 맞아? 거꾸로 보면 묶어내는 거라고. 공통 부분. 이게 곱셈 공식과 인수분에 대한 얘기잖아. 됐어? 네. 자, 되는 거 딱 두 개밖에 없어. 나머지는 안 돼. 안 된다는 얘기는 뭐야? 될 때도 있다는 얘기지. 근데 안 될 때가 일반적이라는 얘기지. 이해됐어? 자, 합집합과 교집합에 대해서만 분배 법칙이 성립한다. 알겠냐? 네. 선생님, 그럼 저 분배를 하면 어떻게 바뀔까요가 나와야 돼. 실제로는 안 되는 게 아니라 너네가 분배를 해봐야 된다고. 그럼 왜 다른지를 알아야 돼. 자, 요거 너네가 분배 법칙이 되려면 뭐랑 뭐랑 연결이 돼야 돼? 합집합과 교집합이 연결돼야지 분배가 된다고 그랬지? 네. 합집합과 차집합이기 때문에 분배가 안 되지. 자, 차집합 아까 논리로 바꾸면 어떤 집합으로 바뀌었어? 교집합과 여집합의 관계로 바뀌지 않았니? 정신 차리고 봐. A 합집합 바로 B 교집합 C 여집합으로 바뀌는 거 맞아? 그럼 뭐랑 뭐의 관계로 바뀌었어? 합집합과
교집합의 관계로 바뀌었지. 그럼 뭐 된다고? 분배 된다고. 분배해봐. A 합집합을 B에다가 중간에 교집합 A 합집합을 C의 여집합에다가 됐니? 자 이렇게 해봤더니 얘를 여집합의 여집합으로 바꿀 거야. 알겠니? 여집합의 여집합으로 바꿀 거야. 무슨 말인지 알겠니? A 합집합 B 교집합에 여집합으로 바꿀 거야. 그럼 이중부정이 들어간다는 얘기지. A 합집합 C 여집합의 여집합의 여집합 됐니? 이중부정에 대한 얘기야. 여기까지 됐어? 자 그럼 이제 너네가 얘를 어떻게 바꾸는지가 필요하겠지. 맞아 안 맞아? 그걸 보고 집합에서만 쓰는 특이한 법칙 드물어간 법칙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숫자에서는 3개 법칙만 해. 수화식에서는 교환, 결합, 분배. 집합에서는 드물어간 법칙까지 되니. 자, 드물어간 법칙은 합집합에 대한 여집합과 교집합에 대한 여집합으로 바뀐다. 됐어? 네. 자, 합집합에 대한 여집합. 이 여집합이라는 것은 반대를 뜻해. 맞니? 정신 차리고 봐. 자, 얘를 일단 논리적으로 설명하기에는 너네가 조금 어려울 수가 있어서 일단은 직관적으로 좀 처리를 한다. A집합과 B집합이 있는데 여집합을 따질 거기 때문에 전체 집합에 대한 얘기가 있어야 되고 A 합집합 B는 6일을 말했지. 네. 그럼 A 합집합 B의 여집합은 여기 있는 걸 말하겠지. 네. 자, 얘가 A 여집합, B 여집합이라고 생각하면 지수법칙 생각해봐. 그냥 따로따로 여집합을 분배해준 거 맞아, 안 맞아? 네. 이해됐어? 네. 그럼 A 여집합, B 여집합과 무슨 관계가 있느냐? 방금 이 왼쪽하고 같아지려면 자, A 여집합은 여기만 하는 거 맞니? 네. B 여집합은 여기만 하는 거 맞니? 네. 자, 얘하고 얘가 같아지려면 노란색과 빨간색의 공통 부분 아니야? 네. 그럼 교집합 아니야? 네. 맞니? 그래서 드물어간 법칙은 여집합이 분배가 되면 합집합이 뭐로 바뀐다고? 교집합으로. 각각의 여집합에 합집합이 교집합으로 바뀐다고. 그래서 전체의 여집합은 각각의 여집합에 합집합은 교집합으로 바뀐다. 됐니? 마찬가지야. A 교집합, B 여집합은 각각의 여집합에 교집합은 합집합으로 바뀌어요. 일단 기억해도 나중에 설명할 테니까. 알겠어? 나중에 논리적으로 보다 너네가 이걸 이해를 하면 논리적으로 설명할 테니까 일단 기억해 두라고. 이걸 보고 드물어간 법칙이라고 얘기하는데 이것 때문에 그래. 이거 설명해야 돼서 전체의 여집합은 각각의 여집합에 정신 안 차려? 합집합이 뭐로 바뀐다? 교집합으로. A 합집합 B 교집합 가로 안에가 여집합 안에가 불러 A의 여집합 교집합 C 여집합의 여집합이니까 C 맞니?
A 여집합 교집합 C. 여기까지 됐어? 네. 자, A 합집합 B의 교집합의 여집합은 뭐로 바뀌니? 차집합이 뭐로 바뀌었어? 와. 교집합의 여집합 맞니? 네. 교집합의 여집합은 뭐로 바뀌니? 차지. 차집합으로 바뀌지? 네. 차집합으로 바뀌지? 네. 이해돼? 네. 됐어? 네. 자, 교집합 보여? 네. 순서 바꿔도 되니? 네. 무슨 법칙에 의해서? 무슨 법칙이어서 순서 바꿔서 계산하는 거? 교환 법칙이었죠. 됐니? 이거 보여? 네. 교집합의 여집합은 뭐로 바뀐다고? 차지. 차집합으로 바뀐다고. 됐니? 네. 자, 무슨 말이야? 이거 분배하면 요렇게 바뀐다고. 그치? 그래서 이게 아니라고. 그래서 함부로 분배하면 안 된다고. 저거 너네가 저 6가지 다 설명해야 돼 원래. 왜 안 되는지, 그럼 실제로 뭐랑 같은지 저걸 하고 가야 돼. 근데 저걸 안 하고 가니까 너네가 논리적으로 집합을 되게 어려워해. 별것도 아닌데. 아니, 처음 배우니까 잘 안 배웠으니까 당연히 어렵지. 근데 기초적인 것만 하면은 진짜 간단한 것만 설명하고 가면 너네들 다 이해하게 할 수 있어. 근데 실제로 문제 못 풀어. 왜? 논리가 안 돼 있으니까. 뭔 말인지 알겠냐? 그럼 집합이라는 건 너네한테 논리를 가르쳐 주려고 하는 건데, 단순하게 이렇게 계산하면 돼, 이렇게 따지면 돼, 그걸 가르쳐 주려는 목적이 아니라는 거야. 그러니까 이 집합을, 얘네들을 너네가 실제로 다 해봐야 된다. 그냥 문제 푸는 게 더 중요한 게 아니야. 이런 것들을 다 따져봐야 하는 게 더 중요한 거지. 알겠어? 이쪽은 외우는 게 아닙니다. 그럼 내가 어디까지 설명을 한 거냐면, 개념적으로는 267페이지까지 설명이 된 거예요. 이쪽은 여러분들이 한 문제라도 더 풀어보고 따져봐야 돼서 대표 예제들을 먼저 풀어보시고, 그 다음에 그 옆에 있는 한 번 더하기나 표현 더하기 그쪽을 풀어보면서 이해를 해야 돼. 시간이 좀 걸리더라도. 알겠어? 그래서 이해를 하는 게 주 목적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돼. 자, 지금부터 한번 풀어보도록 하시고요. 이번에는 앞부분부터 다시 한번 읽어